겨울을 맞이하여 친구 부부와 함께 부부 동반으로 스키장에 가기로 했다. 1박 2일로 떠나는 일정이라 미리 스키장에 있는 콘도 또한 예약을 마쳤으며 필요한 몇 가지 물품들을 챙기기 바빴다. 뭐 스키용품은 렌탈샵에서 빌린다 쳐도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사실 난 스키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는 거다.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스키장이라곤 처음 와본 것은 물론 스키를 타본 적이 없으니 친구 성환이에게 스키장에 가고 싶어도 스키를 한 번도 못 타봤다고 말하니 걱정 말라며 초보자 코스에서 타면 되고 자기가 금세 모두들 알려준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친구 성환이만 믿고 떠난 부부 동반 스키장. 드디어 우리는 강원도에 있는 스키장에 모였고 모두들 고글의 스키장갑에 스키용품을 장착하고서 하얀 설원 위로 나섰다. 곤돌라가 하늘 위에서 서서히 움직였으며 높은 하이레벨 코스에서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멋지고 한편으론 부럽기까지 했다. 나도 진작에 젊었을 때 스키장 좀 다녔으면 저 정도는 타지 않았을까 해서 말이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친구 성환이가 먼저 시범을 보이자 조금씩 아내들과 성환이에게 배우며 스키를 타게 됐고 몇 번이고 넘어지기 반복하면서 나름 서 있고 정지하는 것까지는 배우게 되었지만 아무리 배워도 하루아침에 멋지게 스키를 탈 수가 없으니 정말이지 솔직히 재미가 없었다. 그런 내 모습과 달리 성환이는 고수들만 탄다는 코스에서 멋지게 스키를 타고 내려온다. 그 모습에 같이 어울릴 수도 없으니 난 숙소에 잠깐 들어간다고 말하고 초보자 코스에서 놀고 있는 아내들과 혼자 스키 삼매경에 빠져있는 친구 성환이만 놔두고 먼저 콘도인 숙소로 들어갔다. 1박 2일 일정이라 숙소도 미리 예약했었고 숙소에는 방이 2개라 성환이네 하나, 우리 부부가 묵을 방 하나, 2개의 방이 있는 객실이었다. 스키 장비를 풀고서 객실에 앉아있으니 왜 이렇게 술이 당기던지. 스키고 뭐고 간에 애주가인 내가 이런 데 와서 술을 안 마실 수도 없고 스키 타고서 저녁에 버리자는 술판을 마냥 낮부터 기다리기에는 지루해서 먼저 싸온 소주 한 병을 꺼내어 마른 오징어랑 함께 먹으며 TV를 켰다. 내가 좋아하는 야구 중계가 나오자 난 야구를 보면서 소주를 마시니 금세 2병을 다 마시게 되었고 밀려오는 졸음에 다시 스키장 바깥으로 나갈 틈도 없이 곧장 방 안에 들어가 쓰러지듯 자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은 어둑어둑해진 것 같은데 누군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 느낌이 낯설었지만 난 아내라고 생각하며 덥석 꼭 안고서 함께 자고 있는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다. 이 상황이 낯설고 어색한 느낌이 든다. 그래서 눈을 살며시 뜨고서 주위를 둘러보니 옆에서 자고 있던 사람은 다행히 내 아내였고 어색함을 느꼈던 건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서 어색했었던 거였다. 졸린 눈을 비비며 거실 쪽으로 나가니 성환이네 부부가 조촐하게 술을 마시고 있다. 그러면서 나에게 깨우려고 했는데 깊이 잠든 것 같아서 못 깨웠다고 말하는데 난 아니라면서 다 잤다고 말하자. 그러자 성환이 와이프가 그럼 지금 빨리 삼겹살 굽자고 말한다. 그리하여 어느덧 삼겹살을 굽기 시작했고 삼겹살 굽는 냄새에 자고 있던 아내도 방에서 나와 거들었다. 그리고 드디어 소주잔을 들이키며 제대로 된 술파티가 시작된 것이다. 성환이는 소주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스키를 타려니 예전처럼 못하겠다고 말하자 내 아내가 너무나 멋지게 잘 타신다면서 그렇게 잘 타시는 줄 몰랐다고 말한다. 아무튼 난 스키장에 와서 마땅히 할 게 없어서 소주만 들이키게 됐고 한 잔 두 잔 삼겹살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성환이 와이프가 하는 말이 우리도 젊은 애들처럼 진실게임 한번 해보는 게 어떠냐는 거다. 질문을 받고 대답 못하면 술을 마셔야 한다고 하는데 곧이어 조그만 소주잔 대신 밥그릇에 소주가 한 사발 따라져 있고 우리는 나이 50을 바라보는 나이에
부부끼리 모여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스키장 콘도에 둘러앉아 진실 게임을 시작했다. 그러자 먼저 성환이 와이프가 시작을 했는데 나보고 대뜸 첫 키스는 언제였냐고 물어본다. 난 아내 눈치가 보였지만 첫 키스가 언제였다고 말을 했다. 곧이어 아내도 차례가 오자 아내는 내 친구 성환이에게 강도 높은 질문을 던지고 만다. 부부 생활은 하루에 몇 번까지 가능하냐는 말에 성환이는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 갑자기 사발에 담긴 소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그러자 성환이는 이에 질세라 내 와이프에게 질문을 던진다. 남편 말고 자긴 어떠냐며 뜬금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 질문에 성환이 와이프와 우리 부부는 당황했고 그냥 게임이겠거니 생각하며 서로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성환이가 한술 더 떠서 그럼 질문을 변경해 보겠다며 누가 밤의 일을 더 잘할 것 같냐고 말한다.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아내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 사발에 든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킨다. 그렇게 하여 계속 강도 높은 질문들이 이어졌고 우리 넷은 대답하기 어렵다는 듯이 사발에 든 소주만 들이켰다. 그래서 그런 걸까? 우리 넷은 서로 다 취해서 비틀거리며 해롱해롱거리기까지 했고 급기야 그 뒤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은 흐르고 자면서 자꾸 목이 마른 느낌이다. 아무래도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 같았다. 그런데 좀처럼 일어나지 못하겠고 몸이 너무나 무겁다. 꼭 무언가 나를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도 몸을 힘껏 일으켜보는데도 좀처럼 쉽지 않다. 난 이상한 마음에 손을 더듬더듬 거리며 어두운 방 안에 스위치를 켜려고 하자 갑자기 나를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더 깊고 세게 날 누르고 있다. 그건 바로 아내의 발이었다. 아내는 자면서 한쪽 발을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술이 많이 취했는지 평소와는 다르게 거친 자세로 잠을 자고 있다. 난 아내의 발을 치우려고 손으로 아내 발을 만졌는데 이상하다 아내 같지가 않다. 아내는 약간 통통한 발인데 이 발은 날씬한 느낌이다. 그때 느꼈다. 무언가 잘못된 걸 말이다. 그리고 이 발은 분명 성환이 와이프 발이란 걸 알게 됐다. 난 놀라서 허겁지겁 일어날 뻔도 한데 이상하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뭔지 모르게 그냥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나 지켜보고 싶었고 나 또한 모른 척 넘어가고 싶어졌다. 성환이 와이프는 내가 자기 남편이 아니란 걸 모른 채 자꾸 더 나에게 깊숙이 파고들었고 급기야 그 자리에서 그만 어느덧 아침이 밝았다. 나도 그 사이 물 한 잔 마시고 성환이 와이프랑 밤사이 그 일이 있고서 한숨 더 잔 것 같은데 옆에 성환이 와이프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너무나 궁금했다. 그래서 살며시 눈을 떠봤는데 이상하게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난거실로 나가보니 거실에도 아무도 없었고 조심스레 성환이 부부 방문을 열어보니까 방 한가운데 성환이가 자고 있고 양쪽에서 성환이 와이프랑 내 와이프가 누워서 자고 있다. 난 놀란 마음에 우선 내 와이프를 조심스레 깨워서 데리고 나왔고 아내는 자기가 왜 저기서 잔 거냐고 물어보기에 난 그냥 아내에게 아니라면서 자기 나랑 같이 자다가 잠깐 헷갈렸나 보다라며 얼버무렸다. 그리고 성환이네 부부까지 모두 깨서 일어났는데 성환이 와이프는 뭔가 다 아는 눈치였다. 그리고 나를 보는 시선이 영 불편해 보였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뭔가 불편했다. 우리는 마무리 일정을 끝내고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갔는데 난 며칠이 지나도 성환이 와이프와 함께 있었던 그날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그 일 때문인지 몰라도 성환이를 보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군다나 부부끼리 함께 가는 부부 동반 모임은 앞으로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런데 아내가 이상한 말들을 하기 시작한다. 아내는 집으로 돌아와서 나보고 하는 말이 당신 원래 술 마시면 그냥 자는 스타일 아니냐면서 근데 그날은 스키장에서 뭔 힘을 그렇게 잘 쓰냐는 거다. 난 그게 뭔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있으니 아내가 갑자기 나에게 하는 말이
스키장에서처럼 집에서도 힘 좀 써보라며 살며시 다가오는데 난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고층 빌딩의 불빛이 한강에 반사되어 물의 표면에 최면을 거는 듯한 반짝임을 만들어냈다. 나는 5성급 호텔의 프라이빗 라운지 의자에 몸을 기대고 손가락 사이에서 소주 잔을 돌리며 바라보았다. 부드러운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우아한 웃음소리와 매혹적인 목소리들이 잔의 짤랑거림과 어우러졌다. 내 옆에 있는 지훈은 편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은 약간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자신감 있는 남자로 늘 그랬지만 그날 밤에는 무언가 달랐다. 아마도 기대감이 가득한 분위기 때문이었거나 우리 앞에 서울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수수께끼 같은 부부 중 하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수와 민준. 모두가 그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아시아 전역에 퍼져 있는 고급 리조트 체인의 소유주인 유명한 사업가였다. 그녀는 누구나 매료시키는 매력적인 존재감을 지닌 눈부신 사교계 명사였다. 민주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권력을 발산하는 유형의 남자였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과 완벽한 자세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동경을 받게 했다. 지수는 달랐다. 남편만큼이나 영향력이 있었지만 그녀의 매력은 거의 위험할 만큼 은밀한 관능에서 나왔다. 그녀는 명확할 필요가 없었고 애쓸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당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그녀가 눈앞에 있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유형의 여자였다. 초대가 왔을 때 그것은 직접적이지 않았다.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모든 즐거움에 꼭 이름표가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 않나요? 그의 시선이 지훈에서 내게로 이동하는 동안 지수는 붉은 실크 드레스를 매만지며 옆 트임이 다리 위로 조금 더 흘러가도록 했다. 공기는 더 무거워진 듯했고 우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무언가에 휩싸여 있었다. 지훈은 테이블 위에서 내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내 손을 부드럽게 쥐며 내가 그 선을 넘을 준비가 되었는지 묻고 싶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진실은 우리의 시선이 그들과 마주쳤을 때 이미 그 선을 넘었다는 것이었다. 민준이 일어나 호텔의 펜트하우스로 가는 엘리베이터로 우리를 안내할 때 나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원했다. 스위트룸의 복도는 호박색 불빛으로 비춰져 벽에 부드러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준의 우디 향수와 지수의 꽃향기가 어우러져 조용한 욕망의 안개 속에 우리를 둘러쌌다. 문이 우리 뒤에서 닫히자 지우는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낮은 한숨을 내쉬었다. 민주는 와인을 따르며 마치 시간을 조종하는 듯한 신중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내게 다가와 잔을 건넸지만 그의 눈은 그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가 속삭였다. 즐거움은 항상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찾아오죠. 지수는 벨벳 소파로 미끄러지듯 가서 다리를 천천히 꼬았고 눈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고 그는 망설임과 매혹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 보였다. 당신이 가질 수 없는 무언가를 원한 적이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거의 속삭임 같았다. 지훈은 침을 삼켰고 나는 그 순간 그가 이미 마음을 맡겼다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미소 지었고 그 밤의 전개를 이미 예측한 듯했다. 그는 내 드러난 팔을 손가락으로 스치며 소름이 돋는 길을 만들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우리 네 사람 사이의 에너지는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다. 단지 욕망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호기심이었고 새로운 것을 탐험하는 위험이었으며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는 않지만 모두가 비밀리에 상상하는 것이었다. 눈빛의 게임은 점점 강렬해졌고 터치는 더 대담해졌지만 여전히 그 맛있는 긴장을 유지했다. 민주는 내 귀에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다. 당신은 경계를 넘는 것을 좋아하죠. 그렇죠. 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내 행동이 나를 대변하도록 했다. 지수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은 그 게임에 마음을 맡기고 그것이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연결임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터치에서 오는 쾌락이 아니라 기대감, 그리고 몇 초 안에 주어지고 다시 획득되는 통제에서 오는 쾌락이었다. 시간이 흐르는 것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갔다.
마치 우리가 평행 우주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 네 사람과 우리의 욕망, 그리고 우리가 깨고자 하는 경계만 존재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각 순간을 어떻게 길게 끌 수 있는지, 어떻게 각 눈빛이 약속을 담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지수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게임을 이끄는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 둘, 나와 지훈은 그저 느끼도록 자신을 허락하고 있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고, 밖의 도시는 여전히 맥박을 이어가고 있었으며 그 호화로운 스위트룸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무관심했다. 샴페인은 잔에서 식어가고 있었고, 시트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발견할 것이 많았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주는 내 목 옆을 손가락으로 스치며 그의 터치는 따뜻했지만 계산된 것이었고, 마치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탐험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다. 그의 호흡은 느리고 차분했지만 그의 눈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다. 깊은 욕망, 스위트룸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무언가였다. 나는 내 피부가 소름 돋는 것을 느꼈고 내 몸의 모든 세포가 그가 그렇게 잘 아는 게임에 반응하고 있었다. 방의 다른 쪽에서 지훈은 가죽 의자에 앉아 손가락 사이에 아직 마시지 않은 위스키 잔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은 술에 있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다가오며 그녀의 실크 드레스의 얇은 끈을 가지고 놀고 있는 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은 이전보다 더 계산된 것처럼 보였고, 그녀가 지훈에게 던진 미소는 그의 숨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다. 망설이고 있나요, 지훈? 지수가 속삭이며 그의 앞에 멈춰 서서 한 손을 의자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다른 손이 그의 가슴을 스치며 손가락이 미묘하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길을 그렸다. 망설이지 않아. 지훈이 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쉰 듯했다. 마치 그가 그 여자의 영향력을 감추려는 듯.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숨이 가빠졌고 민준이 내 뒤에 서서 내 피부에 그의 온기가 전해질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 그는 내 팔을 세우치며 천천히 어깨까지 손을 올렸고 나는 그의 터치에 기울여졌다. 관찰받는 것을 좋아하나요? 민준의 목소리는 내 피부에 속삭이듯 도발적이고 거의 위험하게 들렸다.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다.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내 행동이 나를 대신하고 있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고 피하지 않았고 도망가지 않았다. 지수는 부드럽게 웃었다. 당신의 아내가 생각보다 더 개방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지훈. 그는 눈을 가늘게 떴지만 그 안에는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은 새로운 무언가가 있었다. 호기심, 매혹, 눈을 뗄 수 없게 만드는 긴장감. 배경에서 흐르는 부드러운 음악이 모든 것을 증폭시키는 것 같았다. 움직임을 더 느리게, 터치를 더 강렬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내 쇄골을 스치며 깃털처럼 가벼운 그의 터치가 나를 속에서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있나요? 그는 물었고 그의 입술은 내 귀에 가까워 그의 따뜻한 숨결이 느껴졌다. 아니요. 나는 속삭였고 그것은 진실이었다.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다. 이런 종류의 긴장, 흥분과 금기의 혼합이 나를 더 멀리 가고 싶게 만드는 것은 처음이었다. 지수는 지훈의 가슴을 따라 손가락으로 미묘한 원을 그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나는 그 안에서 다른 무언가를 보았다. 조용한 수용. 민준도 그것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밤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군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필연적이 되었다. 민주는 나를 천천히 돌려 그의 눈을 마주보도록 했고 그의 눈은 어둡고 강렬했다. 그의 손가락이 내 턱까지 미끄러져 내 얼굴을 위로 들어 올리며 마치 내 생각을 읽고 그 순간 내 마음속을 이해하고 싶은 듯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일관된 생각이 없었다. 단지 감각만이 있었다. 지수는 이제 지훈의 무릎에 앉아 아래 십술을 깨물며 그녀의 눈은 장난기 넘치는 즐거움으로 반짝였다. 당신이 여기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죠, 그렇죠? 그녀는 그에게 속삭이며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술에 가까워
공기가 거의 들어갈 틈이 없었다. 그는 침을 삼키며 그의 손을 천천히 그녀의 허리에 두었다. 마치 그 밤의 광기를 마침내 받아들이는 듯했다. 민주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럽게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의 눈은 결코 내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언제든 멈추고 싶다면 그냥 말해. 하지만 멈추는 것은 내가 원하는 마지막 것이었다. 나는 더 원했다. 나는 모든 것을 원했다. 뜨거운 숨결, 뒤에 남겨진 잔의 짤랑거림, 위험한 약속처럼 공간을 가로지르는 속삭임에 초가 섞여 있었다. 민주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진정한 흥분이 기다림에서 완전한 포옹 전의 미묘한 터치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내 피부에 보이지 않는 경로를 그리며 이미 어디에서 나를 떨게 할지 정확히 아는 듯했다. 지훈은 이미 지수의 최면에 걸린 존재에 굴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셔츠 자락을 가지고 놀며 천천히 당기고 그의 목에 닿지 않은 채로 입술을 떠돌았다. 힘의 균형은 우리 모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아무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고 그 예측 불가능함은 모든 것을 더욱 강렬하게 만들었다. 민주는 나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그의 손은 단단하지만 동시에 도발적이었다. 마치 나를 시험하는 것처럼,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 밤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도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훈이 마침내 그녀의 허리를 감싸자 지수가 부드럽게 웃었다. 나는 그를 그렇게 본 적이 없었다. 취약하면서도 동시에 순간에 완전히 사로잡힌 모습이었다. 금기와 유혹에 완전히 빠져드는 그의 모습은 내 가슴에 뜨거운 열기를 불러왔다. 매혹적이네요. 지수가 속삭이며 잠시 내 눈을 마주쳤다. 그곳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조용한 공모,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여성들 간의 이해가. 민주는 부드럽게 내 얼굴을 감싸며 그의 엄지손가락으로 내 피부를 부드럽게 스쳤다. 그의 어두운 눈은 내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의 미래의 나를 가두었다. 당신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용감하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으며 우리 사이에만 공유된 비밀처럼 들렸다. 밤은 계속되었고 한계는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 호화로운 스위트룸 안에서 시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것이 강렬함, 욕망, 탐험이었다. 눈빛의 교환, 터치, 소름. 우리는 불장난을 하면서도 불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바깥 도시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네 벽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것에 무관심했다. 스위트룸은 만족스러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오직 여전히 가쁜 숨소리만이 공간을 메우고 있었다. 나는 옆에 누워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여전히 전날 밤의 강렬함이 남아있었다. 지수와 민주는 가까이 앉아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아는 듯했다. 그리고 아마도 그들은 정말로 그랬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아무것도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민주는 일어나 마지막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신 후 우리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미소는 수수께끼 같았지만 더 깊은 무언가, 조용한 약속을 담고 있었다. 쾌락에는 규칙이 없어요. 그는 차분하게 말하며 그의 눈은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진정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오직 그걸 발견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지수는 밤새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손가락으로 넘기며 부드럽게 웃었다. 잊을 수 없는 밤이었죠, 그렇죠? 나와 지우는 눈빛을 교환했다. 그래, 그랬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나는 그것이 단순한 밤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깨어남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 올 것에 대해 우리를 준비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